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기업을 파고파서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전달하는 파고파자 중국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또 아주일보 진선아 기자와 함께 중국 업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주일보 진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중국 제조업 지표 발표에 이어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10월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에 진입했고 생산자 물가도 역시 전달보다 낙폭을 키우며 13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실망스러운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결과에 디플레이션이 다시 엄습하는 우려가 더해져 수요 감소 속 경기 부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지표의 부진으로 중국 증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즉 오늘이죠. 15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이루어질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회담이 시장을 좌우할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팽팽하게 대립해온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할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중국 국가통계국이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 자산 투자 지표를 발표한다는데 그중 10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6.7%로 전달 5.5%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중국 최대 쇼핑 시즌인 광군제도 사실상 10월 중순부터 막을 올린 만큼 효과가 소비 지표에 일부 반영될 전망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고 그렇다면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이왕 광군제의가 나왔으니 알리바바에서 시작해 매년 11월쯤에 중국에서 엄청난 온라인 쇼핑 열풍을 일으키는 광군제 또는 쌍11이라고 불리는 쇼핑 페스티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까 합니다. 예, 한국에서는 매년 11월 12일은 빼빼로데이로 젊은이들 특히 연인 사이에서 서로 빼빼로 과자나 선물을 주고받는 발렌타인 같은 날인데 중국에서는 왜 광군제라고 합니까? 네, 한국에서 11월 11일이 4개의 빼빼로 과자를 세워놓은 모양을 닮았다는 의미처럼 중국에서 광군제는 홀로 있는 모습인 숫자 1이 여러 개 있다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중국어로 광군은 독신 남성이란 뜻이라서 11월 11일을 광군제 또는 쌍11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발렌타인 데이처럼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보내는데 중국에서는 오히려 싱글의 날이군요. 같은 동아시아 지역인데도 문화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솔로 기념일은 어쩌다가 온라인 쇼핑 페스티벌이 되었습니까? 네, 광군제의 첫 시작은 1993년 중국 난징대학교에서 개최한 솔로 축제를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2009년에 알리바바 대표 마윈은 이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쇼핑으로 외로움을 극복하자라는 모티브로 광군제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시장 규모는 미미했으나 2017년 단 하루 만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거래 규모를 뛰어넘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거래 규모를 뛰어넘었다면 정말 어마어마했을 텐데 정확한 금액이 나왔나요? 네, 처음으로 시작한 2009년에는 27개 브랜드만 행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규모는 5천만 위안, 한화 약 9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로 규모가 점차 커졌다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뛰어넘은 2017년에는 11월 11일 새벽 12시가 되자마자 11분 만에 1억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당일 밤 12시까지 총 거래 규모는 1,682억 위안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거래 규모가 1,000억 위안을 넘었다고요. 알리바바가 광군제를 통해 이렇게 거대한 경제 효과를 창출했는데 다른 온라인 쇼핑 플랫폼 운영사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쌍12 쇼핑 페스티벌은 10여 년의 발전 과정을 거쳐 이미 중국 전자상 거래 산업의 연례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징동을 비롯한 중국 다양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이 모두 광군제를 집중 공략하며
여러 가지 형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할인이나 혜택을 제공해 해당 쇼핑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점차 발전해 나가는 관군제는 현재 글로벌 전자거래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난 주말에 막을 내린 올해 관군제의 알리바바 거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쉽지만 알리바바에서 올해의 정확한 금액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중국 경제 둔화 속에 알리바바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구체적인 거래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는 전년보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400만여 브랜드가 총 매출 1억 위안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징동도 올해 관군제 매출, 주문, 이용자 수가 신기록을 달성했다고만 밝혔으며 정확한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관군제는 전통적으로 중국 소비 심리의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는데 리오프닝이 이뤄진 올해 소비 심리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둔화 속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할인 행사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품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관군제 기간 예전처럼 큰 지출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고 내수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내내 쇼핑업체들이 지속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포함한 다양한 쇼핑 채널의 등장으로 관군제의 매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새로운 전략과 혁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시장 동향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창의적인 전략을 펼치는 기업들이 관군제처럼 경제 효과를 끌어올리는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중국 기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